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내과 전문의 정현승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정현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항상 피곤하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다, 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만성적으로 피곤함을 호소하는 건데요. 사실 그런 경우 큰 병의 원인인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생활습관 개선부터 필요한데요. 본인이 바꿀 수 없는 것이어야 할 수 없지만 본인이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만큼은 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그 만성 피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일리 건강, 오늘은 만성 피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나는 쉬어도 피로하다. 혹은 내 피로함은 정말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데일리 건강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성 피로의 개념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피로함은 누구나 느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피로감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이제 과부하가 걸리면 과부하가 걸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길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만성 피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피로를 느끼는 원인이나 이유들이 어느 정도 명확한 경우에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면 피로에서 곧 회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건강한 신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명확한 이유가 있다 해도 그 원인이 만성질환에 걸려 있는 상태이고 단기간에 치료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또 만성 피로 증후군과 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서 6개월 이상 피로를 느끼게 되고 이를 만성 피로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좀 헷갈리네요. 만성 피로와 만성 피로 증후군은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만성 피로는 이제 원인이 있든 없든 6개월 이상 피로를 느낀다면 부를 수 있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만성 피로 증후군은 그 섬유 근육 통통 증후군, 또 우울증, 또 예를 들면 만성 빈혈 등 원인을 가지고 있는 만성 피로가 아닌 불명확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만성 피로를 느끼는 하나의 질병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피곤하다고 해서 다 만성 피로는 아니잖아요. 이게 네. 피곤하다는 것 자체도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성 피로는 이게 어떻게 진단을 하는 것인지 진단법도 궁금한데요. 이게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그 만성 피로가 이제 신체 상태에 의한 것인지 네. 정신적 또는 환경적 문제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한 감별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피로를 느끼는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 즉 성격이나 우울, 불안 등의 감정 상태와 그 사람이 처한 생활 환경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신체 이상과 관련된 피로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진찰과 또 혈액 검사나 신체 촬영술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이러한 기본적인 그 환자 상태를 파악한 후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원인 질병이 있는 경우에 피로와 또 만성 피로 증후군과 같이 뚜렷한 원인 없이 6개월 이상 피로를 느끼는 경우를 감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현대 사회는 피로 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로감을 호소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성 피로로 진단을 받습니까? 네. 그 통계에 따르면은 이제 1차 진료기관에 내원한 약 20에서 25% 정도 환자가 네. 지속되는 피로를 호소한다는 통계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네. 병원을 제대로 방문하지 못하거나 또 여러 이유들로 인해 정확하게 만성 피로로 진단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받는 실제 만성 피로라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분보다 이 실제로 더 많이 만성 피로를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본인 느끼는 게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거 네. 혹시 나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또 병원을 찾아갔다가 검사를 해봤을 때 의외로 아무 이상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갱년기에 있다든지 또 낮밤이 바뀌는 불규칙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거나 네.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신체적인 이상이 있다고 잘못 여기고 불명확한 증상이나 또 피로를 느끼며 내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또 실제 일반 검사에서 이런 경우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만성 피로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군요. 원인 질환이 있는 만성 피로와 그리고 뚜렷한 원인 질환이 없는 만성 질환. 자, 그렇다면 특정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만성 질환의 경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흔히 빈혈의 주증상을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빈혈은 급성이 아닌 만성일 경우에 그 만성 피로나 또 기운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더 흔한 증상이고요. 심장 등 내장 기관의 어떤 기능 부전이나 또 호르몬 부족 질환 등에서도 만성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아직 원인을 찾기 전에 악성 종양이나 감염의 상태, 또 섬유 근육통 증후군과 같은 만성 근골격계 질환 등에서도 만성 피로를 느낄 수 있고요. 네. 이런 육체적인 원인 이외에도 주요 우울증이나 정신장애, 치매, 알코올의 남용이나 고도 비만 환자에서 만성 피로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불면증 같은 수면 장애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수면 상태에서 사람은 염증을 회복하거나 또 독소를 해독하고 신체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고 면역력을 회복하는 등의 기본적인 인체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잠이 들지 않거나 자꾸 깨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면 이런 회복 상태를 갖지 못해서 다음날 피로가 더 심해지겠고요. 네. 흔히 코골이가 심한 사람들 중에 수면 무호흡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깊은 수면을 하지 못하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다음날 두통이나 혈압의 상승 또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코골이 같은 그 원인이 되는 그런 문제만 좀 교정을 해주면 만성 피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정할 수 있는 원인 질환이 있고 그에 대한 치료가 잘 이루어진다면 피로감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하나가 살찌는 것 같은 그런 체형 변화가 일어나도 좀 유난히 피로감이 느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육이나 뼈가 튼튼해져서 체중이 늘어난다면은 네. 근육이 강화되고 민첩성이 올라가서 일상생활에 뭐 기운이 없다든지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지만은 이런 경우가 아니고 단지 지방 축적에 의해서만 체중이 증가된다면은 근육이나 뼈는 더 무거운 몸을 지탱해야 되고요. 또 관절이나 척추의 피로 및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고 혈액이나 수분의 순환 장애가 생겨서 붓고 저리고 하는 등의 증세가 더해지는 등 신체 각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줘서 피로도가 가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몸을 좀 가볍게 만드는 것 자체가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네, 있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피곤하다라는 이런 느낌 말고 나타나는 혹시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흔히 지속되는 피로가 있으면서 동반되어서 이제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 통증이나 소화불량 등의 소화기계 증상, 또 어지럼증이나 울렁거림, 또 식욕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이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인지장애 등의 증세로 동반될 수 있습니다. 혹시 증상이 정말 심해지면 이게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도 없을 정도의 무력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까? 네, 심각한 경우 이제 사회생활의 적응력이 약해지고 무력감이 지속되거나 우울증 등으로 이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가정생활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왜 그런 광고도 있잖아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이런 만성 피로 자체의 원인이 이제 간에 있다고 보는 건데 사실 그게 어떤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의 좀 폐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 광고 어떤 땡땡땡 약물 하나가 만성 피로를 다 없애주는 것처럼 잘못 그렇죠. 그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간 질환이 있어도 만성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간은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독소를 해독해주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생성해주는 데가 간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간이 뭐 음주에 의해서 알코올 감염이 왔다든지 또 자기도 모르게 어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을 앓고 있었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 원인을 모르고 피곤함을 계속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치료를 했을 때 또 만성 피로를 회복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제 만성 피로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삶의 질을 또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만성 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좀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만성 피로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네. 이게 만성 피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이 만성 질병에 연관이 되거나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보다 피로를 방치했을 때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만성 피로로 진단이 되면 이게 치료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치료에 앞서서 그 환자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원인 질환의 존재의 유무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인 질환이 있다면 이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 되겠고요. 더불어 만성 피로 증후군과 같은 경우에 특정한 원인을 한 가지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 보조요법과 함께 인지 행동 치료 또 정신적인 지지와 행동 수정, 운동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약물 치료는 어느 정도 복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딱 어떤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약물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가령 갱년기와 관련된 피로 상태라고 본다면 2, 3년의 약물 치료와 함께 그 상태에 맞게 중간중간 영양물질 공급이나 수액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빈혈과 관련되어 있다면 빈혈 상태에 따라서 짧게는 3, 4개월 내에 치료를 종료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정신적인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면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치료받아야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상태에 따라서 네. 변동차가 크군요. 그럼 이거는 혹시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약물 치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있습니까? 그 각각의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 치료 약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일률적인 부작용을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질병 치료와 더불어 생체 활성을 돕는 수액 등의 보조적인 신체 영양 물질 등은 환자 상태에 맞춰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과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부작용 없이 통제하에 투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의 지시대로 복용만 한다면 뭐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고 나서 이건 재발률은 어떻습니까? 재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 역시 원인이 어떤 질병과 연관되어 있느냐에 따라 재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네. 원인 질환이 완치될 수 있는 경우라면 재발률이 떨어지겠지만은 이게 만성적인 어떤 뭐 신체 기능 부전과 관련된 질병이라든지 예를 들면 신부전이나 신부전 같은 네. 질병이라든지 또 정신적인 질환과 관련된 피로라면은 치료가 얼마나 잘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재발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만성 피로를 느끼는 여러 경우에서 본인 이외에도 가족이나 어떤 사회 환경과 관련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라면은 재발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만성 피로를 극복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까요? 네. 기본적인 그 활동을 말하자면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일상 생활을 가급적 이제 최대한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재미나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도 있다면 더 좋겠죠. 네. 만약 피로를 느낄 때 여러 바쁘고 신경 쓸 게 많다는 이유로 방치한다든지 어떤 특정 약물이나 음식 섭취 등 자기 혼자만의 방법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단기적인 해소만을 한다면은 오히려 상태를 더 악화시키거나 치료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6개월 이상 피로를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느낄 때는 동네 편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기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만성 피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직장인 4명 중 1명은 이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이 꼽혔는데요. 아무래도 생활 습관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야지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정현승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